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 재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검인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TV조선 언론에 의해서 이제 불거진 지 47일 만에 47일 만에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길었었는데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어제 해외 출장 중인 이낙연 총리가 전자결재하시고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인데 문 대통령은 특검법 안건을 처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특검팀은 이르면은 다음 주에 이제 출범을 해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달 말쯤에 이제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드루킹 특검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네, 그야말로 구인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을 맡을 특별검사는 일단은 대한변협이 법적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야 3당이 그 가운데 2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미 대한변협은 지난 21일까지 회원들에게 30명 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추천을 받은. 네, 그렇습니다. 뭐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이뉴태 전 전주지검장, 그리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추천된 인사 상당수가 제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적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야당 핵심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지난 정부에서 한 달 짧기는 하지만 민정수석을 잠깐 하셨었잖아요. 했다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특검이 굉장히 힘든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만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게 있죠.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게 본인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감이 될 겁니다. 일단 뭐 현재 여권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드루킹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송인배 비서관 등 이 청와대까지 정조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 정권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가 소위 말하는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 또한 이 시간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보도본부 한나에서도 이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이 드루킹 측의 그 샌다이 초용사를 제안한 의혹 시기가 지난해 12월 28일 아닙니까? 그러면 6월 28일이면 사실 공소시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걸 갖다 무리해서 자기가 그걸 한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특검이 지방선거 끝나고 6월 말에 본격 활동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소시효 6월 28일에 끝나면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불분명하다라는 게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불분명? 네. 이 수사 중에 이제 김 후보의 혐의가 확인돼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요. 결국 정권 실세가 연루돼 있는 데다가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협에서 일단 4명을 추천하는 상황도 지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4명을 추천해도 야당이 거기서 또 2명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3당끼리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각차가 입장이 좀 같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수사 의지가 충만한 그 특검이 돼야 한다. 근데 만약 친여 성향의 특검이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3당이 뭐 다 정말 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봐도 또 그 법 쪽에서 봐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검 후보로 뽑기가 참 어려운 것 같죠. 자 그런데 지금 드루킹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루킹은 지금 누구 변호를
누가 변호를 맡고 있는 거예요? 드루킹의 변론은 과거 좀 드루킹과 관련이 있었던 그 변호사들이 맡아준 걸로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 그만뒀다며요? 네, 그렇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다는 도두영 변호사, 경공모 회원으로 알려진 윤평 변호사, 그리고 또 우모 변호사라고 한 분 더 있었는데 총 3명이 이 언론의 집중과 드루킹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다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국선 변호인만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루킹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 사선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접견을 해서 드루킹 자신이 이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할 건지 이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예. 현 정권과 연결된 사건이다 보니까는 이것도 또 변호사들이 좀 잘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한 변호사가 사선 변호사로 나서겠다면서 입장을 드러냈고 드루킹 측에 이제 드루킹에게 접견 신청을 했는데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드루킹의 사선 변호사로 나서 의지를 드러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업무방해죄 형량에 비해서 구속되고 외부인 접견까지 금지한 거는 심각한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보이고 구치소 측에 김동원 씨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구치소 측이 김동원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저의 접견을 거부했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 서신을 보냈는데 이 인터넷 서신마저도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변호사가 또 말을 덧붙이기를 예. 교도소 측이 지정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의 접견을 거부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미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지정 변호사 3명이 다 사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다는 그 구치소 측의 말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배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내가 드루킹의 변호를 맡겠다 지금 계속해서 자처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구치소 측에서 당신은 지정한 변호사가 예.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드루킹이 만나지 않겠다고 또 한 거다라고 또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따져봤는데 드루킹이 지금 접견 금지 상태거든요. 예.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또 이게 형사소송법 34조를 보면은 예.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접견 금지도 변호사에게만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되려는 드루킹의 변호사가 되려는 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접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루킹이 거부를 한 것인지 지정 변호사가 아니어서 접견이 거부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왜 안 만나는 건지 네. 아니면 규칙에 위반되면서 못 만나는 건지 정확하게 입장을 아직은 안 밝히고 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드루킹 변호를 맡겠다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 관악구 갑 당협위원장인 바로 이 원영섭 위원장입니다. 예. 드루킹 변호를 지금 맡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드루킹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경수 후보가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당도 이 김경수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 원영섭 위원장은 이 당 차원에서 변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변호사 어떤 개인의 어떤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이 드루킹 의 독박 씌우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 변호를 자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당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 자격으로 밝힌 겁니다. 예. 실제로 또 이 원 위원장은 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이 변호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지난번 한번에 드루킹이 한국당의 변호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게 지난달 18일 한국당 원내 지도부하고 원 위원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을 만나서 변호를 제안하니까 처음엔 좋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 도와주는 사람인가 보다. 네. 그래서 쓱 나왔는데 이제 바로 한국당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간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드루킹 측에서 과연 이 변호 의지를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 사안이 지금 주로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변호를 맡겠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이 어떻게 본다면 드루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이 국회의원을 갖다 출마하려다가 이제 낙마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전에 있던 이제 경고모 활동을 했던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알면서 믿으면서 예. 맡길 수 있었지만은 느닷없이 인연이 없던 사람이 변호를 맡겠다고 하면 드루킹 본인 자신도 조금 왜 아예 변호를 맡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연 드루킹의 변호를 누가 맡게 될지. 일단 국선 변호인이 하고 있는데 사선 변호인으로 바꿀 가능성이 나름대로 전략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